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에 15cm에 달하는 첫눈이 내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곳곳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져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쏟아진 첫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첫눈이 내리면 반가울 때가 많은데 이번 첫눈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무려 15cm의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출근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무와 도로가 하얗게 덮였고 지금도 눈앞이 뿌열 정도로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엿새가량 늦은 첫눈임에도 많게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렸는데요. 특히 서울 강북구에는 오전 6시 기준 19cm가량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오늘 새벽 0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밤새 내린 폭설 탓에 이른 시간부터 우산을 쓴 승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다른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건데요. 영하 날씨에 눈이 쌓이면서 옷차림도 한층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영무실에서는 많은 눈 탓에 승강장이 미끄럽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언뜻 봐도 박혜빈 기자 뒤로 눈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도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문제는 출근길입니다. 내린 눈이 쌓인 상태에서 도로가 얼었고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건데요. 비교적 가파른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북촌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 작업을 벌여 미연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쏟아지는 눈 때문에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이 내릴지 자세한 날씨 소식은 이어서 안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일대에 발효된 대설주의보.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 밤사이 5cm보다 두텁게 쌓인 곳도 여러 곳입니다. 오전 1시에는 강원 원주 횡성, 2시에는 춘천 인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상공 5km 부근에 영하 40도 한기가 내려옵니다. 연평도상에 자리 잡은 저기압을 타고 불어온 습한 바람과 만나 전국에 본격적으로 눈을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인천 3에서 8cm, 경기 남부 5에서 15cm, 강원도 10에서 20cm, 충청권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더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도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해 강하고 무거운 특징이 있다며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에 큰 충격을 줄 걸로 보이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와 김정은 정말 만날 수도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부각하며 북한과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발탁했는데 이는 북미 정상 외교 재개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이 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 등 3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 상황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미국과의 협상을 갈 때까지 가봤다며 대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내년 1월 취임 이후 이른 시기에 성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 취임을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3대 교역국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through Mexico, we're putting a 25% or so tariff on. 마약과 같은 비경제 사안과 관세를 연계시키며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도 포함되며 동맹국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추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전쟁을 멈추겠다는 휴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다만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다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13개월 동안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전쟁이 드디어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더니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야밤에도 폭격이 이어지면서 도심에서 불꽃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상에 승인했지만 승인을 내리기 직전까지 베이루트를 공습한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נשלים את חיסול החמאס, נשיב את כל חטופינו, נבטיח שעזה לא תהווה עוד איום על ישראל, ונ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며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휴전 협상의 최종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멈추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릴 예정입니다.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hope it will be long-lasting agreement with long time of peace, like it was before, for 15 years or so, since 2006. 헤즈볼라를 대리해 협상에 나선 레바논 당국이 휴전안에 동의하면 현지 시각 27일 아침에 휴전이 최종 타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기각 또는 석방 여부는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한 대표는 당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이 대표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 2025년 정기사장단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번 인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초격차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직 쇄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특히 특검 후보를 사실상 야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법안이 담겨있는 제3자 추천안은 무늬만 3자 추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2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하지만 정부는 제2 요구안을 의결하며 제3자 추천에 문의만 갖췄을 뿐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데 고발인인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달려가 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이규옥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특검 거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이를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상 최악 거부권 독재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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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꼬집고 거부권을 45번 행사한 이승만 정부의 전철을 밟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승만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십니까? 특검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이었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으며 국민 70%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5당이 함께하고 있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한 발 더 나아가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인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생각 자체도 이미 실종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로 부담을 덜어낸 야권의 대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하면 다시 통과시킬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표결을 다음 달로 미룰 걸로 보이는데요.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강영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28일 본회의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3차 특검법 의결을 추진할 거고.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재표결 시점 연기를 고민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재표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분열 양상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나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며 재표결 통과를 위한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해보자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재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8표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약간의 여권 내부에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탄핵도 예정보다 한 주 미뤄 다음 달 2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설령 재표결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곧장 발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계기로 다시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이번엔 이탈표가 더 적어질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 이야기보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도 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지렛대 삼아 더 거세진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지난 14일 이미 특검 저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무죄 판결로 당내 특검 저지 기류가 더 강해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는 김 여사 특검은 당내 어떤 계파 갈등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는 문제라며 특검의 한정에 단일 대우는 더 공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재표결에서 앞선 4표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을 오히려 여권 결집의 기회로 삼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와는 2번 만난 게 전부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명태균 씨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차단에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명 씨와의 인연은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선거 캠프를 총괄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명 씨가 크게 다투면서 악연으로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사이가 틀어진 탓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제공한 건 자신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자 김 씨와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 때 인연이 시작돼 1년에 2-3번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직접 겨냥해 오세훈 캠프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받았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지상욱 전 여의도 원구원장입니다. 그런데 지상욱 전 원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상욱 전 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정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던 5월 24일.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를 찾았습니다. 대체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다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어진 지 전 원장과 강 씨의 통화에서는 서울 중구청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강 씨가 관련 보고서를 늦게 줘 미안하다고 하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합니다. 네,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앞서 강 씨는 여의도 연구원이 지방선거 여론조사 용역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일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었고. 당시 명 씨가 지 전 원장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는데 지 전 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자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 전 원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위 등을 묻는 MBN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 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었고 이 검찰 수사에 앞서 이 휴대전화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전화들을 찾는 게 이번 수사의 열쇠가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한참 뒤에서야 통행 기록 확보 등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MBN 취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확인에 들어간 건데 이 늑장 수사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명 씨 처남 차량의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그제 오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창대교는 명 씨 처남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로 의심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이달 초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도 2주가 넘도록 시간을 흘려보낸 뒤 마창대교 차량 통행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건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로 명 씨의 차량은 10여 차례, 처남의 차량은 3차례 마창대교를 통과했다는 기록입니다. 앞서 MBN은 지난 19일 명 씨 처남 차량이 마창대교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2일에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통행 기록을 확보했느냐고 묻는 MBN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마창대교 측에 통행 기록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늦게 통행 기록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MBN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 유무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명 씨가 버렸다고 하는 휴대전화 세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반에도 지연 수사 지적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확보에 있어서 뒤늦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늑장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연예계 장수 커플인 배우 이동휘 씨와 정호연 씨가 9년의 열애를 마치고 동료로 남기로 했습니다. 어제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최근 헤어졌다며 결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특히 정호연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글로벌 스타가 된 이후에도 이동휘 씨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다, 대견하다고 했다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누리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좁은 주차 자리 때문에 1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주차 자리가 지정돼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웃 차량이 주차선을 밟거나 넘어와서 주차하기 시작했고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글쓴이는 문자로 조심해달라고 연락해 매번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민폐 주차는 1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똑같이 차선을 밟고 주차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웃은 일부러 차를 바짝 붙이고 바퀴까지 돌려놔 차를 뺄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참 매너 없는 행동이라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해외여행 유튜버의 발언이 국내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출신 여행 크리에이터로 알려진 조엘 씨 일행은 최근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을 올리며 한국의 절경에 감탄했는데요. 하지만 산을 내려가며 마주한 사찰 안양암의 바위 글씨를 보고 위에 쓰여 있는 글자는 중국어, 그리고 밑에 세 글자는 한국어라며 원래 한글은 전통 중국 문자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한글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문자라며 거짓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는 댓글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대해 일본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며 우리나라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저자세 외교란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협의 과정에서 이미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제 당국자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접촉해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추도식 파행은 일본의 계획이 양국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추도식 불참 자체가 강력한 항의이자 유감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약식 회담을 열고 사도광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 별도로 유감 표명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약속으로 정례화된 만큼 우리 정부는 내년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치러지도록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버스 승객은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술에 취해 버스에 타서는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워서 버스 기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안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갑자기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기사가 제지하자 남성이 담배를 끕니다. 그런데 남성은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고 다시 한번 남성을 제지한 뒤 갓길에 버스를 세웁니다. 탔을 때부터 술 냄새나 막 욕을 하면서 타더라고요. 승객들한테 자연스럽게 가서 말을 걸고 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었고요. 5분이 지나고 남성은 기사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버스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던 기사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기사가 일어나자 남성은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기사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객들 앞에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다른 기사들한테도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당시 가해 음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가해 남성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9월 한 햄버거 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는 사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왔는데 저희 MBN의 단독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걸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진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승용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옵니다. 맹렬한 기세로 돌진한 차량은 길 건너 햄버거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고 70대 운전자 A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에 태워왔다가 장사하는 거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지만 사람이 죽으면 목숨인데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A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5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향 정보 분석 기법인 스펙트로그램에서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과 EDR이 일치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 등과 보조 브레이크 등은 모두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엔 계기판에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기판만 믿고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시다간 도로 위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충전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히터 작동 등으로 배터리가 추가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갈 때 왕복할 수 있던 거 왕복 못하는 정도? 줄어든 거 체감은 됩니다. 이를 고려해 제조사들은 저온 환경에선 계기판의 주행 가능 거리에 보정치를 적용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국내에 판매 중인 3개 회사의 전기차 모두 계기판과 실제 주행 가능 거리도 최대 21%, 120km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18도의 상온에서도 계기판보다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았습니다. 장거리 주행 시 계기판 주행 가는 거리보다 여유 있는 충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제조사에 정확한 주행 거리가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주택 보유자는 1,562만 명으로 이 중 2.9%인 46만 명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비율로는 0.2%가 늘어났는데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비행기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더라도 유효기간 안에 이 마일리지를 쓰기 어렵다는 원성이 많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12월 2일에서 15일 사이 제주 김포 항공편의 자녀석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마일리지로 판매합니다.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갖고 계시다면 총 56편의 제주행 항공편을 마일리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적자를 내는 나이는 17살,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이는 43살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27살까지는 적자를 나타내다 28살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이후엔 소득이 점차 줄면서 61살이 되면 다시 적자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17살의 적자액은 4,078만 원, 43살의 흑자액은 1,7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프로에 데뷔한 지 3년 만에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김도영 선수는 팬분들 땜시 살았단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을 남기며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스포츠부 신영빈 기자입니다. 역대급 슈퍼스타가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드디어 금년에 또 한 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MVP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듯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는 전체 101표 중 95표,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검은 옷 일색인 시상식 자리에 새하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더니 자신이 만든 그런 날 있잖아 밈과 올해 KBO를 주름잡은 너 땀시 살아야 밈으로 슈퍼스타다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날들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저를 보며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BO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부터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까지 한국 야구 역사를 다시 쓴 김도영. KBO MVP에 이어 1구의 최고 타자상과 은퇴선수협회 최고선수상을 확정한 가운데 각종 시상식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관심을 모읍니다.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의 영광은 두산의 마무리 김태견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19세이브로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운 김태견은 프리미어 12의 아쉬움을 곱씹으며 내년 시즌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또 마지막 국제대회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저는 좋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쓴 올해 프로야구가 시상식과 함께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나쁜 아이를 혼내는 괴물도 있습니다. 바로 크람푸스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마라 불리는 크람푸스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반은 염소, 반은 악마를 닮은 생명체가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공을 바닥에 끌고 다닙니다. 무서운 모습을 한 이들은 사실 크람푸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전설 속의 생물 크람푸스의 모습을 하고 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등 중부 유럽에서는 착한 행동을 한 아이는 산타의 선물을 받지만 버릇없는 아이는 이 무서운 크람푸스가 찾아와 석탄 덩어리를 선물하고 겁을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모습 때문에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매년 11월 25일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념일인데요.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이날을 맞아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얀 마스크, 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맞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현격히 적고 성폭력 등에 의한 희생도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국가 비상에 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멕시코시티의 수많은 여성도 거리에 쏟아져 나와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들은 매일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한다며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한 캐나다의 밴쿠버에 범고래 떼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빌딩 숲에 나타난 고래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마리가 아닌 무려 4마리의 범고래가 활기차게 헤엄칩니다. 배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발견해 SNS에 올리면서 이번 고래떼가 화제가 됐는데요. 범고래는 통상 캐나다 서남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살지만 밴쿠버 인근에서 발견하긴 쉽지 않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표범을 사냥하다 밴쿠버까지 오게 됐을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눈앞에 나타나준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이 고래떼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냉동 김밥에서 시작된 K김의 인기가 그야말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집계만으로도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연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국내에선 내수용이 부족해서 값이 오를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김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필수템이 됐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에 형형색색 다양한 김이 쌓였습니다. 김으로 만든 과자까지 보더니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김을 한 장 먹고는 엄지를 척 들어올립니다. So we eat a lot of fish. So this is not common in Norway, but I think the people like it. 한국에 오면 꼭 김을 사겠다고 다짐했던 또 다른 관광객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김을 집어듭니다. On Instagram Reels, I see that and I won't buy it. Try. 한때는 검은 종이로 불리며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분 K 냉동 김밥 열풍에 웰빙 음식 이미지가 부각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의 김 수출액은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액은 7배 넘게 급증했고 수출국 역시 64개국에서 12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약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사상 최고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만들어 고품질의 김 생산량을 늘리는 등 K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는 주로 눈이, 남부는 비로 내리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북동 지역과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에는 대설 경보가, 그 밖에 중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 전북 동부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동부에 최고 15cm 이상, 서울에도 3에서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도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덜갈령의 기온 영하 3.8도, 서울 영하 1도, 광주는 3.7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2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추위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는 토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